자, 10페이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공동사업주체에 있습니다. 등록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 이제 세 번째 공동사업주체입니다. 흔히들 거기 지주공동이다. 알죠? 사업을 할 때, 시행을 할 때 가장 거기 첫 번째 출발이 이 시행할 부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할 때 뭐 계약금 주고 또 뭐 중도금은 안 주지만 잔금 뭐 PF를 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땅값이 상당히 또 대도시 인근은 또 안쪽이라든지 인근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사업비가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시면 건축비가 올라가고 또 금융 비용이 올라가는데 땅값마저 올라가면 사업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잘 안 팔리죠, 요즘은요. 그러니까 이제 지주공동이다. 땅값이 필요 없이 건축비와 다 금융 대출로 다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업하기가 참 쉬워집니다. 대신 수익은요 배분하겠죠. 지주 공동이면 수익의 반을 뭐 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만 팔아서 수익보다는 내가 저기 누구와 같이 공동으로 시행해서 그 수익을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사업 수익도 땅값도 물론이고 사업 수익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죠.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분들이 땅을 내놓는다. 이게 바로 지주 공동사업 말합니다. 이럴 때는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혼자 단독으로 등록해서 할 수 있지만, 사업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등록 사업자들과 민간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땅 주인들은요, 이 전문가 시행사들과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선택이다. 란 말입니다. 선택. 단독도 가능하고 공동도 할 수 있다랍니다. 그러면 그 밑에 리얼 보시면 공동으로 할 때는요, 따로 등록을 하지 아니해도 요 토지 소유자를 포함해서 공동 사업 주체로 본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또 두 번째가 흔히들 지역조합 있죠. 지역주택조합, 또 직장주택조합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조합을 설립합니다. 또 뭐 큰 땅 가진 사람은 기업처럼 내가 땅을 내놓겠다겠지만 작은 땅 필지 100평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땅 주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100평짜리 땅 주인이 100명이 모였다 10,000평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체를 만들어. 그게 뭐냐 바로 지역주택조합 등의 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이들이 또 단체니까 단체로서 또 단독 시행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싸우게 되겠죠. 또 일이 힘들어. 그러니까 이때도 보시면 역시 전문가인 등록사업주체, 민간회사와 공동으로 사업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점은요.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도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데 세대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은 공동사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하십니다. 자, 또, 큰 단지, 즉, 300세대, 800세대, 1000세대, 이쯤 나온다. 그러면요, 좋은 회사가 와서 공동사업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고 싶은데, 마음은 꿀떡 같은데, 우리 모인 단체가 한 50명 밖에 안 돼. 그럼 50세대 플러스 일반 분양 포함해서 80세대, 100세대 안 되는 단지는요, 좋은 메이커 회사가 오지를 못합니다. 능질도 안 줘. 사업 수익이 작으니까요. 이럴 때는 그런 작은 어떤 그런 조합을 위해서는요, 밑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는 말 보이죠. 그래서 큰 조합 아파트는요, 삼성 레미안이 붙는데 작은 조합 아파트는요, SH, LH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사는 아파트가 지금 공동으로 사업을 한 규모 작은 지역조 아파트인데 규모 작은 아파트에서 SH가 함께해서 상호가 SH가 붙어 있는 또 시공사가 붙어 있는 상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이 경우도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공동시행자의 범위는 민간회사 등록시행사뿐 아니고 국가는 빠지고 지토지와도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 폭이 좀 넓다 보면 됩니다. 자, 또 이것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뭐겠습니까? 고용주, 즉 회사 아파트입니다. 이거 지을 때도 보시면 이거 지을 때 잘 보세요. 이거 보시면 고용자, 회사 아파트 지을 때는요 단독 자체로 시행을 못해. 그들 고유한 사무실이 있겠죠. 단독을 못해. 그래서 이 근로자 고용하는 자가 건설할 때는요 등록사업자, 민간회사를 만들든지 불러와서 공동으로만 시행을 하여야 한다는 요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기업관 이어는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근로자 고용하는 자, 고용주는요, 고용자는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공동으로 할 때는 항상 공동사업주체를 같이
토지 소유자, 조합이나 고용주 등을 같이 공동사업자로 본다 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십니다. 이걸 잘 뜨는 사항이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공동으로 할 때는요, 시행 요건이 좀 더 강화됩니다. 일반적인 단독 시행 요건보다 더 강화됩니다. 왜? 분쟁의 소지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공동으로 하고자 할 때는 그들이 토지 소유자, 고용자, 또 여기 조합들이 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를 해야 된다랍니다. 사용권 안 됩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요건 보시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100%의 사용권은 또 됩니다. 저기 말은요, 토지 확보를 100% 소유권이 안 해도 이 계약금 걸고 토지 사용 승낙서만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내어준다 라는 말인데, 공동으로 할 때는요, 소유권만 100% 가능하다. 그런데 주택조합이 지구 단위 계획이란 사업으로 할 때는 95%로 완화해준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원칙은 토지 소유자, 고용주 또 조합들이 100%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라.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해야 공동시행사인 시행사들의 이 놀림을 안 당한다고 하죠. 어떤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연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사 승인 받기 위해서는요,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도 그쪽에는 가능하지만 또 잡등기, 기타 등기가 있어도 됩니다. 그 공사 착수할 때는. 하지만 공동으로 할 때는요, 그 확보한 그 대지에 기타 등기 있으면 안 돼. 저당권 등을 전부 다 말소해라 해서 소유권만 딱 남기고 하라 라는 의미의 또 요건이 또 강화됩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저당권자한테 동의받으면 또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 팁을 보시면, 자, 공동으로 할 때는요, 좀 규모 큰 회사와 함께 하라. 규모 작은 회사와는 같이 못한다 라는 의미에서 등록 사업자가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요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그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즉 큰 회사와 같이 할 때만 이들이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또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도 뒤에 민간회사는 규모가 큰 회사와 같이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었고요. 다만 지토지 있죠. 여기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할 수 있죠. 이들일 때는 이들 자체가 요건이 필요 없어. 이건 묻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항상 공동사업을 할 때는요, 사업 이익 배분 첫 번째, 두 번째 비용 분담 부분 두 번째, 또 세 번째 보시면 각종 뭐 시공사 선정한다, 또 뭐 철거한다, 또 뭡니까? 각종 어떤 각종 어떤 감리한다, 또 설계한다 할 때 입김을 막 집어넣어. 그래서 막 서로 아는 사람을 가지고 갑니다. 이런 식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또 비용 부담에서는 무슨 비용을 공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익 배분하는데 뭐 비용을 포함해서 하자마 이것으로 싸우게 됩니다. 이런 식의 분쟁에 대비해서 항상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라. 이럴 때 공동사업을 내어줍니다. 한마디로 토지 소유자 등 요 주체들이 땅 소유권 100% 확보, 확보한 땅의 잡등기 다 말소, 그 다음에 이 공동시행사들이 규모가 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싸움에 대비해서 협약을 체결하라. 이런 식의 요건을 갖춰야 공동사업 승인 땅 내어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시공 땅 넣어줘. 등록사업자는요, 민간에서는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그 시행하지. 시공은 따로, 신탁이라든지 시공은 따로 분리해서, 시공사한테 분리해라.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사가 직접 시공까지도 같이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큰 회사 있죠? 여러분들 거기 어딥니까? GS 자이는 따로 GS 자이에서의 GS 건설에서 시공팀은 없어요. 근데 하청업체죠. 분리해준 계열사인데 GS 자이만 해주는 앞잡이 시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림건설 같은 경우는요, 그 안에 자체 시행팀이 있습니다. 개발팀이라고 부르는데 시행팀이 있습니다. 있고 보시면 각기 큰 회사들이 요즘은 따로 한 부서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같이 시행팀을 줘가지고 시행과 시공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이렇게 민간 회사가 직접 공사를 따로 외주에 발주하지 않고 시공까지 할 수도 있다. 하려면 다음 요건을 또 강화시켜 갖추어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직접 시공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행할 때는 자본금 3억이었죠. 시공까지 하려면 자본금이 법인사업자 5억 원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요, 자산 평가액이 10억 이상이 필요하다.
또 시행할 때는 인력이 각기 한 명씩이었습니다. 근데 시공까지 할 때는요, 인력이 3명 이상이 필요하다. 자, 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적이 좀 필요해. 최근 5년간 합산해서 시공이 아니고 시행해본 실적이 1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 요건을 갖춰야 시공까지 하게 해준다. 그런데 특히 디귿에 있는 5년간 합산해서 100세대 이상 시행 실적이 있을 때는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있죠. 자, 아까 말했던 합산 5년간 100세대 요 시행 실적만 있으면요,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입니다. 5층까지죠. 우리가 아파트는요, 6층 이상이 될 때부터 승강기 설치합니다. 5층까지 아파트는요, 승강기 없어도 돼요. 그래서 5층짜리 옛날 아파트 보시면 5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러면요, 그 5층에 사시는 분들, 할아버지들 힘듭니다. 또 택배 아저씨들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는 지을 수 있어. 엘리베이터 넣어야 되는 4층, 3층 또 엘리베이터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옛날 아파트는 없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는 6층 이상 승강기 집어넣는 아파트 건설을 할 때는요, 하고자 할 때는 6층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거나 또는요, 최근 3년간 300세대 합산 300세대 이상 시행 실적이 있을 때 한해서만 있을 때만 한해서 이제 6개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게 해주겠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보시면 시공 규모도 제한됩니다. 자, 법인회사는요, 자기 자본금 곱하기 10배까지만 시공 규모 인정된다. 또 개인사업자는요, 자산 평가액 곱하기 5배까지 초과할 수 없다라죠. 근데 보통 큰 시공까지 하는 대림건설 자본금이 3천억, 4천억 됩니다. 그러면요, 보시면 거기 10배 하면 얼마 됩니까? 엄청 크겠죠? 3조, 4조는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의미를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택조합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주택조합은요, 이 시험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문제, 두 문제 안 나온 적이 없는 대표적인 출제 포인트인데 그 양이 저 뒤에 있는 하위법령 한 개의 양과 번갈만치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자, 너무 짧게 했으니까 간단하게 조합 몇 가지만 살짝 보고 넘어갈까 하니까 연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합만 해서 한 2강 내지 3강 정도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